C커트 어려워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베이직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다루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소재. 우리는 어떤 걸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소재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하는 느낌이 커트죠. 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베이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를 접근했을 때 어려운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소재가 있으면 소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두상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얼굴, 그 다음에 모발도 있겠죠. 모발. 그럼 모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모류가 있고요. 모류, 방향이죠. 방향. 그 다음에 모량, 숱이 얼만큼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질입니다. 모질. 모류는 방향, 모량은 숱, 양이죠. 모질은 모발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모질이 굵은 모발이 있고, 첫 번째로 얇은 모발이 있죠. 이거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뜨는 머리가 있고 강하다는 거죠. 가라앉는 모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얇은 머리인데 뜰 수도 있겠죠. 얇은 머리라고 해서 다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얇은 머리라고 해도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머리는 뭐 거의 다 뜬다고 봐야 되는데 강모는 가라앉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모류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달라요. 부위별로 다르고, 모류는 짧을수록 말을 안 들어요. 모발이 짧아질수록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말을 안 듣는 것은 모류의 방향이다. 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길면은 뭐 고객이 손질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방향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겠지만, 길면 힘이 떨어지거든요. 결국에는 힘을 또 이해해야 돼요. 힘. 모발이 가지고 있는 힘. 모발이 가지고 있는 힘이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어야지 힘이 떨어지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잘라버리면 모발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가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고객이 손질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내가 얼만큼의 길이를 잘라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잘라내는 작업이고 남기는 작업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머리를 또 잘라내서 남아있는 머리를 어우러지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커트라는 것이. 그래서 고객한테 만족감을 주려면 고객이 원하는 느낌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고객이 집에 가서도 손질이 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손질하는 어떻게든 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머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스타일링을 하거나 드라이를 하거나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예쁘게 해서 돌려보내면 고객은 집에 가서 그렇게 손질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을 이해하기 전에 이런 원리를 먼저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베이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져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원리라고 봐야 돼요. 원리라는 거는 중력의 원리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던지면, 이 무게 있는 애를 던지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변하지 않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소재를 우리는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잘 이용해서 커트를 또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제가 고객의 두상은
보통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둥글어요. 직선적으로 생긴 사람은 없어요. 둥근데 중요한 건 골격을 아까 얘기했었죠. 머리, 두상, 얼굴. 골격입니다. 골격. 우리가 연습할 때 배울 때는 가발이라는 걸 사용하죠. 가발. 통가발. 그죠? 통가발. 통가발을 사용하는데 통가발은 가발 회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달라요. 매우 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가발은 뭐 두상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가발은 숱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가발은 또 숱이 많을 수도 있고 대신 약간 공통점은 뭐냐면 가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엄청 강모는 없어요. 엄청 강모는 없는데 짧아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컨트롤하기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숱이 사람보다 적어요. 사람보다 숱이 적게 설정되어 있어요. 가발들이 짧아지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실제 숱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를 하든 펌을 하든 뭔가 이용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할 수 있게끔 좀 사용할 수 있는 쉬운 가발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발이랑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 골격에서부터 달라요. 사람은 골격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똑같다면 사람들이 상품화가 돼야 되겠죠. 휴대폰처럼. 휴대폰도 거의 뭐 아이폰, 갤럭시 이런 상품만 보더라도 다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똑같이 찍어낼 수가 없는 게 골격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눈썹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그죠? 입 모양도 다르고 코 위치 다르고 얼굴형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커트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발에만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가발에서의 레시피만 적응되어 있다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레시피만 적응이 되어 있으면 사람 머리 접근했을 때 어렵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쉽게 생각하면 커트 미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좀 공간과 방향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통 뭐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를 몰라요. 예를 들면 까만색이에요. 누가 봐도 까만색이에요. 근데 왜 까만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봐도 가로예요. 누가 봐도 세로예요. 가로와 세로의 사이는 사선이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약속. 얘는 검은색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왜 그 약속을 했어요? 이게 왜 검정색이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검정색이 생겨나온 검은색이라는 것이 단어가 생겨나온 어원까지도 알아내서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사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미용사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로와 세로, 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을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고요. 자, 이 원에서 가로적인 느낌으로 간다면 이 원에서 가로적인 느낌으로 선을 대입시켜 본다면 여기 중간 지점에서는 괜찮아요. 중간 지점에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가발은 둥글다 그죠? 지금 저는 3차원적인 느낌이 아니라 2차원적인 느낌에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라고 했을 때 가로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가발은 3차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로 섹션을 나눴다가는 가로의 느낌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리의 공식 때문입니다. 거리의 공식. 거리의 공식이라는 것은 또 뭐냐? 이렇게 생긴 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긴 느낌의 가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 소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둥근 소재,
둥근 골격의 소재 느낌의 대로 왜 섹션이 나눠져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자, 자를 제가 꺼냈습니다. 높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높이와 거리의 영향. 그러면 지금 제가 자를 꺼내서 이제 가지고 오면 여기서 여기가 거의 대략 4cm예요. 4.1cm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느낌으로 가면은 한번 기울여 볼게요. 살짝만. 여기와 여기의 거리는 굉장히 좀 더 멀어요. 5cm 정도 나오네요. 5c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거리도 5cm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직선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직선으로 체크했을 때 대략 여기도 5cm 좀 더 이상 나와요. 5.5cm 정도 나와요. 5.5cm. 5.5cm. 세로로 체크했을 때는 5.5cm. 사선으로 체크했을 때는 대략 5cm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에서 체크했을 때 여기는 대략 4.1cm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로로 떴을 때는 5.3cm 정도 나오네요. 5.3cm. 5.3cm 정도 나오고 여기와 여기의 여기 거리가 사각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5.4cm. 하지만 우리는 둥근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운데가 멀어져요. 거리가 가운데가 멀어지고 둥글게 느낌을 내고 싶으면 둥근 느낌의 섹션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야 또 그리고 바디 포지션을 이용해서 옮기면서 커트를 해야 라운드적인 느낌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직선으로 해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이 느낌이 아니라 두상의 반대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상의 반대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라운드를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똑바로 일자로 서 있는 느낌의 두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살짝 뒤로 흘러가는 느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두상을 옆에서 봤을 때 직선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직선으로 나누게 되면 가운데 높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높이가 다르다는 걸. 가운데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볼륨의 높이를 올리고자 한다면 괜찮겠지만 볼륨의 높이를 내리고자 한다면 섹션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원리를 이용해서 커트를 접근을 하고 섹션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맞는 오버 디렉션이든 리프팅이든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섹션에서부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커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가발과 사람은 소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옥시피탈이라는 것이 있고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실제 가발은 옥시피탈보다는 백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사람 머리에서 백은 옥시피탈보다 원래는 위에요. 조금 더 위인데 낮게 뼈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가 이미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커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좀 전달을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로, 세로, 사선 요 사선들을 이해했는데 얘는 뭐냐면 천체축이에요. 천체축. 천체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각도를 정하기 쉬운 거예요. 각도라는 거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공식을 대입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각도를 대입해서 지면에서 대입을 했을 때는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0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그럼 반대 모양은 180도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왔을 때 공식에서는 45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90도라고 얘기를 해요. 135도가 되겠죠. 우리는 이 공식을 두상에 대입해서 아니면 또는 가발에 대입해서 커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쉽게 얘기하면 0도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0도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져요. 하지만 또 0도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0도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도를 0도보다 조금 더 들어서 작업을 한다면 0도보다는 가벼운 느낌인 거예요. 0도보다는 가벼운 느낌.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든다면 이제는 0도보다 좀 더 많이 가벼운 느낌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이라고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얼굴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귀, 네이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작업들은 이미 골격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그럼 0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0도는 여기겠죠. 이 작업 선, 섹션에서 여기가 0도겠죠. 여기서 45도예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대입해서 사용을 했을 때 45도의 위치가 바뀌겠죠. 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아래의 비율이 달라지는 걸 이해해야 돼요. 위아래의 비율. 비율이 왜 달라지느냐. 여기에서 45도를 잡아서 네이프에서 45도를 잡아서 다 똑같이 45도로 자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머리들을 다 45도에 맞춰서 자른다면 여기만 가볍고 그죠? 딱 이 부위만 가볍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죠. 가벼움은 비율이 거의 9대1 아니면 8대2 정도 나와요. 1이 이제 네이프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율. 그렇기 때문에 무거움이 9와 무거움이 8이냐에 따라서 가벼움의 느낌이 달라지는 건데 각도를 이제 더 들기 시작하면 각도를 더 많이 잘라서 시작하면은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람 머리 커트 디자인을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에서 비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라는 것은 가벼움의 비율과 무거움의 비율의 높이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가벼움의 비율에서도 더 가벼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질감이라는 걸 더 들어가겠죠. 질감이라는 것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질감이라는 것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께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이 됐든 앞머리가 됐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두께를 만들어 놨는데 질감을 쳐서 여기를 깎아내거나 여기를 비워버리면 이렇게 네모적인 상자의 비율이 요만큼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층을 낸다. 층을 내면 이 사각형이 없어지면서 뾰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또 아웃라인으로 떨어지는 사각형의 모양이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원리를 적용해서 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커트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무겁게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가볍게만 만들죠. 그래서 밸런스라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밸런스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건물일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일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에서도 인테리어 잘했다는 내용은 색감과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간 안에서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카운터랑 화장실이 엄청 클 필요는 없죠. 카운터랑 화장실이 클 필요는 없는데 카운터와 화장실을 엄청 크게 만들고 홀에 커피숍에 커피 마실 수 있는 부분을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 우리가 실제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굳이 카운터와 제조할 수 있는 커피 만드는 공간과 화장실이 엄청 크고 손님이 앉는 곳이 적다면 효율성이 있을까요? 밸런스가 안 맞죠.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밸런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트 소재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문화에 있는 것들, 다른 직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입해서 어떤 색감, 어떤 밸런스,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미용에서 또 두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커트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베이직에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베이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이 많아요. 주입식 교육. 외우기 교육이 많다는 거죠. 구구단처럼. 구구단 우리는 항상 구구단을 외웠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구단을 외우면서 이게 어떠한 숫자로 가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외우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창의력을 막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뭘 원해요? 사람들은 정답을 원해요.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는데 정답을 원하니까 그 정답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이 또 틀렸다면 또 다른 정답을 내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데이터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틀린 건가요? 틀린 게 아닌데 다름인데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정답만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고요. 완벽한 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 누가 만든 뭐 신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냥 지구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살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24시간이라는 건 누가 정했어? 한 달이 30일이면 30일이지 뭐죠? 30일, 31일, 28일 누가 정했냐고. 왜 이런 걸 정했냐고. 근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나이라는 걸 또 먹고 있죠. 나이는 또 누가 정한 건데. 그걸 왜 정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규칙을 만든 거죠. 이 사회의 규칙. 근데 그 규칙이 완벽할까요? 법이라는 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들어도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할 수 없고 인간조차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손가락도 지문도 양쪽이 다르죠. 그 다음에 손가락의 손톱 형태도 약간씩 다르고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얼굴의 형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광대의 위치, 눈의 위치, 눈썹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반으로 나눴을 때 입 모양, 이 귀 아래, 위아래 위치, 턱선의 위아래 위치, 우리는 다 비대칭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할 수 없는데 왜 완벽을 추구하는 건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완벽을 추구하겠죠. 근데 완벽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좀 뭔가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그 주어진 삶과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누구의 틀 안에서 주입식 교육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율. 우리는 비율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비율. 밸런스 있는 비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밸런스. 너무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바가지 머리예요. 바가지 머리더라도 우리가 질감을 걷어내서 그 바가지의 느낌을 부풀어 오르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풀어 오는 걸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슬림한 느낌의 바가지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부풀어 오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다 바가지처럼 잘라버리면 부풀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얼굴형에 맞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부풀어 오르는 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얼굴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의 쉐입, 형태, 그냥 그 사람에 맞는 느낌의 쉐입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지. 사진을 들고 왔을 때 그 사람, 그 모델 아니면 그 연예인 사진처럼 똑같이 해버렸을 때 그 사람이랑 안 맞는 이유가 얼굴 밸런스가 안 맞고, 첫 번째로 모질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의 위치, 목 길이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 커트라인의 길이를 랭스를 잘못 설정하면 안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율을 정해줄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직업에 어차피 원래 퍼스널 커트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 미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사. 그래서 비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의 비율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볼 건데요. 각도. 아까 천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천체축. 천체축은 이제 두 가지로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형에서 전체를 대입해서 각도를 정할 수 있어요. 사람 얼굴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람 얼굴에서 전체를 대입해서 각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를 대입했기 때문에 역시나 0도, 180도, 90도, 45도는 변하지 않겠죠. 그죠? 전체를 대입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대입하는 것이에요. 부위별로.
이렇게 부위별로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두상이 가진 각도를 내가 설정하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천체축이 하나고요. 얘는 천체축이 몇 개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얼마나 대입할지는 몰라요. 그 두 가지의 각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위, 각각의 이 쓸림해져 있는 골격의 부위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는 여기가 90도예요. 각각 두상에서 그리고 내가 나눈 그 폭, 슬라이스겠죠. 내가 나눈 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폭,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그 가로와 세로의 폭에 따라서 가운데 지점이 90도로 있는 것이 천체축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야. 원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서는 여기서가 9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천체축의 각도를 사용해서 커트가 들어갈 것이냐, 두상에서 90도로 들어갈 것이냐, 그건 내가 어떤 커트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친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시술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각각에 대입해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접근해도 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각도는 몇 가지다? 각도는 무조건 두 가지다.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전체로 해서 선체축을 하나만 넣을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넣을래? 여러 가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연시술각. 자연의 각도를 사용하고 자연시술각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 시술각이라고도 하고요. 두상 시술각이라고도 해요. 두상 시술각. 자연 시술각이라고도 또 하고 지면각이라고도 해요. 지면각. 그래서 똑같은 용어인데 계속 뭔가가 덧붙여서 따라 붙어요. 자꾸. 누가 자꾸 그런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의 느낌이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각, 자연 시술각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일반 시술각과 두상 시술각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각은 무조건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일반 시술각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커트를 하고 나서 체크할 때 필요해요. 체크할 때. 어떤 체크? 내가 가지고 있는 커트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길이가 안 맞을 때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도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도형. 쉽게 생각하면 세 가지 도형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세 가지 도형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중심이 되는 도형은 뭐냐면 same layer라는 것이에요. same layer. 위아래의 길이가 같은 것, same layer.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이제 앞쪽이 길면 아래쪽이 길면 하이 레이어가 될 텐데, 하이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림에서는 미들 레이어 두 가지로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이 레이어는 미들 레이어보다는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미디움 레이어라고 봐야 돼요. 미들 레이어. 미디움 레이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임 레이어보다 층이 조금 더 많은 거, 하이 레이어는 층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가벼운 거. 그래서 가벼움의 중간이고요. 갈수록 더 많이 가벼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윗면이 좁아지고 아랫면이 길어질수록 길이가 층이 많이 난다. 단차가 많이 난다. 단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뭐다? 가볍다. 많이 가볍다. 그럼 same 레이어를 기준으로 윗면이 더 짧아질수록 많이 가벼워지는 거네.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위에 꼭지점이 있다. 그죠? 여기는 윗면에 지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붕이라는 거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이제 그라라고 표현해요. 그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라에서도 하이 그라, 미디움 그라, 로우 그라, 또 이 그라가 세 가지로 분석이 돼요. 그럼 그라는 또 뭐겠어요? 이 지붕이 길어질수록 무겁겠네. 지붕이 길수록 무겁겠네. 위에 뚜껑이 가벼울수록, 내가 가진 소재에서 뚜껑이 가벼울수록, 아니 뚜껑이 짧을수록, 지붕이 짧을수록 가볍다. 지붕이
길수록 아랫면보다 지붕이 길수록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커트의 그 부위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봤을 때 전체 축을 대입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술각을 대입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섬세하게 내가 자른 그 부위가 만약에 무거운지 가벼운지 보려면, 이 부위에서 양쪽의 길이, 위아래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요. 여기에서 이 모양이냐, 이 도형이 나왔느냐, 이 도형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도형이 나왔는지만 판단하게 되면 무거운지 가벼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것만 이해하면 커트는 쉬워집니다. 미용사라고 해서 커트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르는 방법만 배우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근데 자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만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각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은 센치로 떨어뜨렸을 때 높은 곳이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소재가 살짝 높아졌고 곡선감이 있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임 레이어 같은 길이로 자르다고 하더라도 레이어가 된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부위, 내가 가진 그 부위의 각도 때문에 내가 세임 레이어를 자르더라도 길이가 더 길어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각도를 그대로 해서 위에가 조금 지붕이 생겼어. 이 지붕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거워진다 했죠. 그럼 이 길이는 윗길이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윗길이가 더 내려오니까 얘보다 아래에 있는 면보다 길어질 수 있거나 같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뭐예요? 무겁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머리를 그대로 들어 올리면 그 느낌이 나와요. 여기로 떨어져 있는 이 선의 느낌을 그대로 이 각도대로 올려보면 무거움이 바로 표시돼요. 근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그 무거움이 더 많이 표시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거워지는 부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형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도형의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도형의 두께가 두꺼워졌어. 도형의 두께를 얇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보다 이렇게 똑같이 자르거나, 그럼 도형의 두께가 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도형의 두께가 얘보다, 아까 그 지붕 있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 도형에 맞게끔 사각형을 대입해서 이 사각형 그대로 자르거나, 아니면 이 사각형에서 윗면을 좀 더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면 위에가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덮어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그러면 이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얇게 표현이 됩니다. 더 뾰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고 도형을 대입하시는 것이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커트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끝입니다. 자르는 방법. 그러면 이 도형들은 계속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체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내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두상에서 같은 길이로 그대로 끄집어냈을 때 내가 잘라 놓은 애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1, 2, 3번. 제발 이걸 체크하고 작업을 해보세요. 제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두상이 가지고 있는 소재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90도로 들면 또 사각형을 기준으로 이 모양으로 설정해서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두상 시술각으로 들어서 사각형을 만들고요. 이 사각형에서 어떤 애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무거우냐 가벼우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가 무거우면 여기를 잘라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실루엣이 너무 윗면이 가벼우면 덮어줄 애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찌그러집니다. 가볍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지붕을 날려서 윗면으로 덮어줄 수 없게끔 해서 가벼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감, 숯을 많이 쳐서 가벼운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숯을 많이 쳐서 가볍게 만들래?
아니면 층을 내서 가볍게 만들래. 나 둘 다 싫은데 그럼 둘 다 써도 돼요. 층도 내고 더 가볍게 만들어도 되겠죠. 부피감이나 모량이나 모발의 형태나 아니면 내가 내고 싶은 실루엣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레시피를 언제든지 꺼냈으면 돼요.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가벼움을 두 가지로 했을 때, 나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또 가벼움의 원리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킹할 때 이거 체킹해가지고 내가 잘라놓은 디자인에서 무거운 부위를 찾아서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조금만. 그럼 우리는 이 모서리를 조금만 정리해서 만들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형태가 무너집니다. 자, 이 도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세 가지 도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또 다르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도형이 있었다, 그죠? 결국엔 두 가지 도형밖에 없었죠. 실제로 뭐 세 가지 도형이면 요거 하나도 있겠죠. 요거 하나, same layer. 근데 여기 극단적인 도형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보통 항상 이런 모양이 조금 더 많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좀 많이 마주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또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또 마주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모양은 항상 공존해서 나와요. 한 가지 모양만 절대 안 나옵니다. 한 가지 모양만 나온다는 것은 same layer로만 전체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위아래 길이를 다 똑같이 잘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위아래 길이를 똑같이 잘랐는데도 내가 원하는 쉐입이 안 나온 이유는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골격은 들어가 있는 부위도 있고 또 급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고, 골격의 급격한 각도 때문에 내가 똑같은 길이로 자르더라도 예쁘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골격의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발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랐는데 모발은 나는 이렇게 당겨서 잘랐는데 모발은 앞쪽으로 막 흘러가고 싶어 해. 그러면 얘는 형태가 바뀌겠죠. 쉐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데 계속 베이직에서 똑같은 동작만 이해하고 사람 머리 접근하다 보니까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길이 맞추는 걸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길이를 맞추는 거, 양쪽이 길이를 맞추기만 하는 걸로 오류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오류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더 많은 더 큰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류를 보는 방법만 이해하면 커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파먹는 걸 만날 수가 있어요. 파먹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 그 모서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컨벡스라고 합니다. 컨벡스. 콘벡스라고도 하고요. 컨벡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콘 헤드 할 때 콘. 여기는 콘케이브라고도 하고요. 컨케이브라고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뭔가 있는지 아니면 누가 베어 먹은 것처럼 뭔가 없는지 공간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단어는 알겠죠. 그리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뭐다? 컨벡스. 뭔가 없어. 그래서 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게 양쪽에 있어. 그건 뭐다? 컨케이브라고 보십니다. 컨벡스는 외우려면 힘든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컨벡스는 뾰족한 게 한 개, 컨케이브는 뾰족한 게 두 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제가 한 번 더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의 두상이 원형이다, 그죠? 원형. 자, 쉽게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요즘에 많이 하는 커트가 컨케이브인지 컨벡스인지 아니면 수평인지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 사람 얼굴에 앞머리의 실루엣을 만들 건데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고 했어요? 컨케이브죠. 컨케이브.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뱅, 시스루뱅, 남자 머리 시스루뱅 아니면은 남자 머리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가일 느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프,
리프 컷 느낌으로 될 수 있고 가르마 컷 느낌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앞머리에서는 제일 많이 적용하는 게 컨케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컨케이브. 그리고 와이드뱅이라고 해서 일자로 자르는 머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케이브도 급격한 컨케이브도 될 수 있고요. 와이드한 컨케이브도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운데가 뭔가 없고 양쪽으로 가면서 길어진다는 것은 컨케이브의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자르는 것이 잘 있나요? 이렇게 삼자 이마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자르는 것이 있나요? 이런 스타일은 보통 짧아질수록 설정이 되겠죠. 왜? 사람이 이마가 삼자이기 때문에 그 삼자 느낌대로 짧게 자르다 보면 자동으로 컨벡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일부러 엄청나게 뾰족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컨벡스는 모히칸에서 조금 많이 쓰죠. 모히칸. 그래서 앞으로 내렸을 때 컨케이브인지 컨벡스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위로 들었을 때 컨케이브인지 컨벡스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옆으로 들었을 때 컨케이브인지 컨벡스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이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항상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내가 없애고 싶은 곳을 없앨 수가 있어요.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왜 컨케이브 현상이 자동으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직선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상의 모양은 둥근데 우리는 각도를 들어서 직선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한 생각과 형태를 눈으로 보고 익혀야 되고 원리는 아 이거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커트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선으로 자르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그대로 있나요? 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이 두상 모양 생긴 모양대로 떨어져요. 얘 모양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보면은 얘는 두상이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떨어져요.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컨케이브라고 했죠. 이 컨케이브라는 것으로 우리는 벌써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눠 가지고 모서리를 제거하면서 내 몸을 이동하면서 모서리를 자꾸 깎아내야 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만 잘라버리고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르기만 하는 거죠. 그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지는 거고 자르는 방법만 아는 거지 잘랐을 때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상의 어떤 부위를 자르더라도 컨케이브가 적용되기 쉬워요. 컨케이브가. 왜?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되게 희한하게 적용되지 않는 곳이 딱 몇 군데가 있어요. 내가 자르더라도 직선으로 자르더라도 컨케이브가 안 생기는 경우거나 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가 난 위치 때문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머리가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난 부분에서는 좀 괜찮아요. 둥글게. 계속 둥글게 있으면 괜찮은데, 헤어라인이 삼자이마가 많죠. 헤어라인에 삼자이마가 많은데, 컨케이브가 이미 생겨져 있죠.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자르더라도 컨케이브가 발생돼요. 두상이 떨어지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자르더라도 여기는 컨케이브가 돼요. 근데 하지만 이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가 뭔가 안으로 내려오고 있죠. 얘는 컨케이브가 안 돼요. 시작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을 보세요. 얘는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출발 도착, 얘는 더 멀리서 도착, 얘는 또 가까이 도착, 얘는 또 멀리서 도착, 얘는 또 가까이서 도착. 출발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라느냐에 따라도 얘는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컨케이브가 안 되는 거는 뭐다? 이 중간에 출발하는 위치가 안으로 떨어지는 곳이 양쪽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케이브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외에는 보통 컨케이브가 많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트하면서 느끼는 건데 컨케이브와 컨벡스는 두상에도 존재합니다. 두상도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구역이 있죠. 두상도 되게 많이 만져봐야 되는데 두상을 만져보면 되게 많이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그 양쪽이든 위아래든 만져보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발생되더라고요. 많이 튀어나와 있을수록 그 밑에는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커트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리 중에 원리를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각도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과 일반이나 두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도형에 대해서 익숙해져라고 했죠. 도형. 그래서 도형은 뭐만 외우면 된다? 위아래가 같은 것, 지붕이 있는 것, 지붕이 없어서 위에가 짧은 것,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고, 가볍다, 무겁다, 좀 더 많이 가볍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이해해야 된다. 컨벡스, 가운데 모서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요 세 가지를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방향에 따라서 무조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방향이 틀려지더라도 위로 올렸을 때 컨벡스인지 옆으로 보냈을 때 컨벡스인지 어쨌든 어떤 방향에 있어도 내 눈앞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다면 무조건 컨벡스가 성립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컨케이브도 마찬가지겠죠. 컨케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선생님들이 커트를 하면 조금 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실수하고 왜 오류가 나왔는지를 빨리 분석해서 알 수 있고, 실수하고 오류가 생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정말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원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지금 이 내용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1, 2, 3번인데 제일 중심은 뭐예요? 제일 키포인트. 또 제가 얘기 다 했지만 되돌아보면은 다 까먹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이해해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얼굴, 두상. 이걸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된다겠죠. 이걸 통합적으로 소재를 알아야 뭘 하죠. 내가 뭔가 작업을 할 거야. 이게 연필인지 볼펜인지는 알고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지금 생각하면서 자르고 있다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알아야 되고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의 첫 번째는 뭐예요? 얼굴이죠. 변하지 않는 거. 사람의 골격, 얼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모발을 이해해야 된다. 내가 가진 소재가 골격과 두상이죠. 두상과 얼굴, 그 다음에 모발. 얘네들이 원하는 스타일까지 판단해서 접근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 소재 중요한 거, 얼굴형, 두상, 심지어는 목선의 길이, 목의 길이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머리가 이마가 넓은 사람, 좁은 사람까지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렛나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판단해야 되겠죠. 네이프가 긴 사람과 좁은 사람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넓은지 긴지 판단해야 될 거고, 목선에서 제비초리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판단해야 될 거고, 앞쪽에서 가마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수리에서 가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판단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가발에 적용되어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커트를 하면 가발처럼 안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절대로 가발처럼 안 나와요. 가발은 정수리, 모류가 돌아가는 소용돌이 치는 곳이 위에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위에 있습니다. 실제 사람은 쌍가마도 있고요. 쓰리가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마의 위치가 거의 다 뒤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발은 원리를 이해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야 사람 머리를 자르면서
사람 머리에서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오류를 잡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베이직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재료로 작업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재료, 이건 재료예요, 소재.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재를 다루기 위한 도구가 또 나오겠죠. 가위. 가위에 따라서 가위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위를 내가 어떤 도구를 써서 내가 어떤 식자재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구에 따라서 그 색깔은 무조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이다. 핵심 포인트. 그리고 아까 1, 2, 3번에 돼 있던 각도와 도형의 그림과 그 다음에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발은 또 여러 가지가 있댔죠. 굵은 머리, 얇은 머리, 그 다음에 곱슬과 직모가 있고요. 뜨는 머리와 가라앉는 머리가 있어요. 가라앉는 머리. 이 특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원리를 적용시켜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